지리산에도 봄이 왔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마다 계절의 전령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다. 구례군 산동면은 지리산 둘레마을 중에서도 산수유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산동면에서 남원 주천으로 넘어가는 15.9km의 옛길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 제22코스다. 여기가 바로 구례군 산동면입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산수유가 많이 피고 봄을 알리는 곳이 바로 산동면이거든요. 그래서 서시천이 흐르는 이곳에 산수유가 참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데 이곳에서 밤째를 넘어가면 바로 남원입니다. 좋다. 산동에서 주천으로 가는 지리산 둘레길의 주요 기점으로 현천마을을 삼는다. 이 마을이 구례군 산동면 현천마을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밤째 넘어가기 전에 천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천천히 아름다운 산수유꽃 그리고 매화꽃 핀 길, 그러면서 지리산 연봉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고 그리고 산수유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현천마을에선 동네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왜일까? 참 오래된 돌담이 있고 그리고 막 산수유가 피고 진짜 보기 드문 풍경이네. 우리 고향에도 돌담이 참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구렁이 같은 것을 안 잡았어요. 마을을 집을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잡질 않았는데 어떤 때는 막 푸른
황구렁이가 이 저 담 사이를 싹 들어가고 꼬리 착 흔들면서 들어가는 풍경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담벼락에는 또 바로 이제 그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담농으로 딱 해가지고 홍시를 따먹던 담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 집을 에워싸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풍경 속에 담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만 바라보면은 고향은 사실 인간에게 근원이잖아요.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이런 담벼락을 바라보면 참 그런데 여기 현천마을의 담이 정말로 고즈넉하고 아주 참 운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꽃이 피는 때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대 집에 술리거든 나를 청하소서. 내 집에 꽃 피었으니까 그대를 청합니다. 해가지고 서로 회포를 풀고 풍류를 즐겼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꽃을 많이 집안에다가 심어놓고 꽃이 만개했을 때 그때 친구들을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우수수 떨어질 때 꽃잎이 가장 많이 떨어진 잔, 그 사람한테 후한 상을 주면서 서로의 그 어떤 학문을 논했었거든요.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꽃이 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고 아름다운 담소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현천마을에서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계청마을로 가는 길. 지리산에서 뻗어나온 견두산 산자락을 타고 걷는 약 2km의 구간이다. 고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마을에서 봤던 지리산 봉우리들이 더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봄에 보는 설산이 마을 문을 막는다.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낄 때는 지리산에 가서 지리산 품에 안겨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난세에 지리산으로만 들어가면 살 길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한말에는 의병들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공간에서는 좌우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리산에서 결국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이 토벌군과 군경이 싸웠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골짜기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바위산이 아니고 흑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산. 오늘은 꼭 킬리만자로 산처럼 저렇게 눈 속에 묻혀 있네요. 지리산 종주를 한 너댓 번 했는데
제일 처음이 그 1980년 가을이었어요. 구례까지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가 한 10km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3박 4일 종주를 하는데 그때는 젊은 시절이잖아요. 2박 3일에 중산리로 해가지고 산청 그쪽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당시는 뭐 20대 그러니까 중후반 그때 뭐 하나 겁나는 것도 없었고 텐트를 해가면서 그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무겁다는 느낌을 안 가졌었고 다리 아픈 줄을 모르고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그때 그 가을에 그 풍경들은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지리산에 골짜기 가봤지만 그때 종주했던 것이 가장 잊혀지지 않는 지리산 종주였었죠. 현천마을에서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으면 개척마을에 도착한다. 개척마을에도 노란 물결이 절정이다. 산수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약 1000년 전 중국으로부터인데 그 최초의 나무가 개척마을에 있다. 산수유 심어 중국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은 산수 나무 시조이다. 이야, 잘생겼다. 노랗게 꽃을 피우지만 가을이면 아주 빨간 열매가 달리거든요. 맛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먹어보면. 그렇지만 이 한약재로서도 굉장히 좋고 술을 담가도 아주 좋습니다. 또 차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 산수유인데 이렇게 잎이 피기 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산수유 시목 바로 아래엔 조선시대 성곽이 재현돼 있다. 이곳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백의종군을 하기도 했던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전주, 남원, 구례를 거쳐 통영까지 향했던 640여 킬로미터의 길이 백의종군로라는 이름으로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 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길입니다. 1597년 2월에 한산도에서 체포돼 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해가지고 삼례 거쳐 가지고 이 길로 가던 길,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가지 못하니까 참 죽고 싶다 하는 말만 남겨요. 그러다가 넷째 아들 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다 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왜 내가 죽고 내가 산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적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 종군을 하는 길이고 완전히 죄인으로 돼가지고 그 백의종군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마음을 굳건히 다져가지고 결국은 명랑대첩이나 또 그 노량 대첩 그곳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오늘날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한 큰 인물로 남아 있잖아요. 개척마을의 남도 이순신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통과하는 걸 보면 이곳이 얼마나 유서 깊고 경관이 빼어난 마을인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둘레길을 따라 밤제 방향으로 떠난다.
개척마을 충무공 공원에서 약 20분가량 걸으면 편백숲 입구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턴 약 2km의 산길 구간이다. 산자락을 걷던 길은 해발 약 270m 정도였지만 이 구간의 고도는 약 320m까지 올라간다. 걸을수록 숨은 좀 차지만 편백나무들이 피톤치드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산 하나를 넘어오니 밤새로 드는 걸 환영이라도 하듯 작은 대숲이 터널을 이루고 있다. 산수유, 매화, 편백, 그리고 대숲까지 둘레길이 제공하는 자연의 메뉴들은 하나같이 힐링 그 자체다. 자, 하루를 거닐다 보면은 어떤 때는 시냇물을 건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포와 여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나무 숲이 우거진 길을 걷기도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것들이 정말로 좋은 지혜를 주기도 하고 진리를 깨우쳐 주기도 하는데 길에서 결국은 모든 사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지드가 현자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그것들을 언제나 곱씹고 걸어가면서 경탄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야, 밤가시들이 많기도 하네. 어이구. 자, 이게 그 좋아하는 밤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밤을 참 좋아하죠. 이 고개 이름이 밤고개인데 이 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형에 특이한 것을 골라가지고 지명을 지었거든요. 율곡이 선생, 조선 역사에서 대단히 뛰어난 학자잖아요. 그분이 선대 어른들이 살았던 데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인데 그 마을 이름이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밤나무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호를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곳의 이름을 따가지고 율곡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의 호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을 많이 애착을 가지고 지었었죠. 지금은 이제 수종 개량을 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밤재라고 했습니다. 대숲을 통과하면 밤재가 보인다. 산악인들은 최단 코스로 곧장 올라가겠지만 둘레길은 산비탈을 깎아 만든 도로를 따라 완만하게 올라가라고 안내한다. 밤재 너머로는 멀리 남원 시가지가 보이고 밤재 밑으로는 터널을 뚫어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다. 구리의 산동면에서 남원 주천면까지는 약 8km. 밤재 터널을 통과하면 자동차로 5분 거리. 걸어서 1시간이 걸리는 밤재는 옛길이 돼버렸다. 이 길이 지리산 둘레길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하동이나 구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남원장을 가기 위해서 넘나들던 고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장수들이 소를 거래만 해요. 돈만 주고 싹군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어느 장까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은 따로 가고 그랬는데, 그 어떤 때는 막 소를 몇십 마리를 몰고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넘어가던 고개가 바로 이 고개입니다. 이제 운봉고원하고 똑같았구나. 여기가 밤제 정상입니다. 490m. 해발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고개지만, 경상도 화동 사람들이 화개장터를 지나가지고 바로 굴에 거쳐가지고 남원장 보러 가던 길이고, 그리고 또 남원이나 임실 사람들이 이 밤제를 지나가지고 구례장, 화개장터, 하동장까지 보던 아주 그 유서 깊은 고개가 바로 이 밤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오더라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남원 쪽으로 가거나 구례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한숨 돌리고 쉬어가던 고개 밤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연봉, 지리산 노고단, 그리고 정령지 일대가 환히 바라보이는 이곳에서 예전에 그 보부상들이나 또는 그 장보러 가던 사람들, 소 몰고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오늘 이 밤제를 넘다가 보니까 저도 역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 대접주가 김계남이었는데, 김계남의 후화 세력 중에 한 사람이 금구 출신인 김인배였었어요. 진주나 사천, 광양 일대를 전부 다 총괄하던 김인배 부대가 이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구례를 거쳐 가지고 화동으로 가 가지고 광양까지, 그 일대까지를 접수했었습니다. 그 동학군들 뿐만 아니고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물 교환을 위해서 넘었던 고개가 바로 이 고개입니다. 어느 시인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다는 건 몸 안에 한 그룹 푸른 나무를 숨쉬게 하는 일이며 살아온 발자국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라 했다. 고갯마루에서 본 시를 가슴에 담고 밤제를 내려간다. 옛말에 보면은 봄밤의 한 시간은 천금과 같다 했는데, 봄날 한 열흘 정도는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봄밤의 한 시간보다도 봄날의 한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사실은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매화꽃, 산수유꽃, 그리고 수많은 그 봄꽃들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지리산 그 노고단에서부터 정령지 일대의 산들이 전부 다 킬리만자로나 또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눈이 덮여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안이 되고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